오늘의 주제 커피입니다. 커피 관련해서는 항상 좋다, 안 좋다, 갑론을박이 정말 많은데 커피에 대해서 콕콕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질문은요, 커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것이 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식품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좋은 식품, 나쁜 식품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식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과의 연관성에 맞는 식품을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커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도 댓글로 커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커피라고 하는 식품 자체에 발암 성분이 함유된 경우도 있지만 커피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로스팅, 즉 커피콩을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죠. 그러나 발암물질도 여러 가지 등급이 정해져 있고요. 기준량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만 너무 자주 드신다거나 특정 질환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커피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넣거나 판매 자체를 아예 못하게 했겠죠. 반대로 커피가 간암을 비롯하여서 다른 특정 암을 예방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커피에 폴리페놀 성분이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한다, 특정 암을 예방한다라고 하면서 실험 결과나 논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실험적인 내용일 뿐인 거고요. 참고 내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요, 재미난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는요,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의 프랜차이즈의 모든 매장에서는요, 담배와 같이 커피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표시하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커피콩을 볶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곡류나 씨앗을 볶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도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시리얼이라든지 과자, 빵, 그리고 특히 감자튀김에도 많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2020년 식약처에서요, 아크릴 아마이드 권장 규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커피는 0.3에서 0.8 ppm, 감자튀김은 1 ppm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 드시는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전 영상에서 그럼 믹스커피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믹스커피에도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커피를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은요, 아크릴 아마이드뿐만 아니라 벤조피렌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커피에 과자나 빵과 감자튀김을 같이 드시게 된다면 아주 다양한 발암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뉴스에서 커피가 염증에도 좋다고 하던데 뉴스에 나올 정도면 사실이겠죠. 하루에 커피를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면 체내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염증 지표 물질 중에 하나인 C 반응 단백질 성분이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재유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요, 2016년부터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에서 64세의 성인 남녀 9,337명을 대상으로요, 커피 섭취와 CRP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하루 커피 섭취량을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미섭취, 하루에 한 잔 미만, 하루에 두세 잔, 하루에 세 잔 이상 마시는 네 그룹으로 분류해서 관찰을 한 결과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 그룹은 대조군보다 높은 CRP를 보일 가능성이 약 17% 낮았다라고 합니다. 설탕이나 시럽 등을 넣지 않는 블랙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 마신 그룹은요, 높은 CRP를 보일 가능성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약 3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 블랙커피를 마신 그룹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커피 섭취와 CRP의 연관관계성은요, 성별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신 남성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남성보다 높은 CRP 농도를 보일 가능성은 35% 낮았습니다만, 여성의 경우에는요, 대조군보다 높은 CRP 농도를 보일 가능성은 4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이 마시는 커피가 남성분들보다 염증 지표인 CRP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크로로겐산이라든지 카페인산 등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항산화 기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항염증 기능이 발휘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두세 잔 정도의 블랙커피를 마시게 되면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아보는 아주 좋은 결과였다라고 합니다. CRP라고 하는 물질은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발열 등 다른 감염 증상보다 수치가 먼저 상승해서요, 염증의 지표로 통하는 물질이고요. 정상인의 CRP 수치는 0.5에서 약 1.0mg/dl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커피를 한 두세 잔 정도 마셔야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염증 관리는 커피로 하지 마시고 프로폴리스나 강황 같은 것들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의 항염 작용보다는 프로폴리스나 강황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유기농 커피를 먹으면 변비에 좋다고 하는데, 일반 커피 중에도 일명 관장 커피라고 해서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커피만 마시면 화장실을 가는 돌체라떼라고 불리는 커피가 있어요. 굳이 유기농이 아니어도 커피가 변비에 좋은가요? 이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마시게 되면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변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배변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페인이 풍부한 커피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요, 위 말단에서 나오는 가스트린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해서요, 위산 분비와 이자액 분비를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 소장뿐만 아니라 대장의 움직임을 촉진하여서 변이를 느끼게 하는 것을 미국 하버드 의학과대학 카일 스톨러 교수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요, 커피의 크로로겐산이 장을 자극해서 화장실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커피콩에 함유되어져 있는 유기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입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휘발되는 성분인데요. 로스팅을 오래 하게 되면 그 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커피의 신맛을 즐기시는 분은 로스팅 시간을 짧은 원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유기농 커피에 크로로겐산이 많아서 변비에 좋다라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 징후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려고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오히려 변비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카페인이 든 커피는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이 머무는 대장 속에서의 수분도 모자라게 되어서 변이 좀 딱딱해져 가지고 화장실에서 힘을 줘도 배변이 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은요, 자칫하면 치열, 항문 주위의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돌체라떼의 경우에는요, 우유와 연유 속 유당에 의해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장내 미생물을 과도하게 번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커피를 마셔서라기보다는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변비에는 일반적으로 커피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등의 많은 식이섬유 섭취량을 좀 늘리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어떤 식품들도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떨 때 내가 이 성분들을 또는 이 식품들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정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